있을 때 척추 전문 병원이나 근처 의원에서 방문하면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는 이런 허리신경주사, 즉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많이 맞으면 정말 안 좋은지 등 여러분이 평소 궁금할 것 같은 것을 모아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만성적으로 허리가 안 좋아 신경차단술을 맞아 오셨던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척추관절 전문병원 남기세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질환 관련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니 특강입니다. 허리 신경주사에도 다 똑같은 신경차단술이 아닙니다.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진료하다 보면 주변 병원에서 신경주사를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주사를 맞고 오셨는지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허리 신경주사에 어떤 주사가 있고 본인이 맞아왔던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알고 계시면 추후 다른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이런 주사를 맞아왔다고 담당 의사분께 말씀하시면 진료받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허리 신경주사는 흔히 허리 주변에 맞는 주사인 프롤로 주사나 통증 유발점 주사와는 다른 주사입니다. 프롤로 주사는 인대 부착 부위에 주사하고 통증 유발점 주사, TPI라고 하는 이 주사는 근육이나 근막에 주사합니다. 하지만 이 신경주사는 말 그대로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입니다. 따라서 이 주사 약물이 어디로 주입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후관절 신경차단술로 나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뇌에서 내려온 신경줄기가 이렇게 하나의 신경주머니에 둘러싸여서 목부터 허리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주머니에서 신경뿌리, 즉 신경근이라는 신경이 하나씩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신경주머니를 의학용어로 경막이라 하는데요. 이 경막이 눌리거나 경막에서 빠져온 신경근이 터져나온 디스크나 주변 인대나 뼈에 눌리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막 주변에 이 중요한 통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주사하는 것이 경막의 신경차단술입니다. 그리고 허리 척추뼈를 보면은 이렇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작은 관절이 있습니다. 이게 후관절이라는 관절인데요.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 중 30에서 40%가 이 후관절에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으면 발생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후관절로 지나가는 이 내측 분지신경술을 목표로 주사하는 것이 이 후관절 신경차단술입니다. 이 신경차단술을 보다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곳에 주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처럼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CM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 남기세 병원 신경주사실인데요. 이 테이블에 환자분이 누운 다음에 이 기계로 병소의 부위를 촬영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꽂아서 약물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기가 필요합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주사 바늘을 척추에서 어디로 찔러 넣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차단술, 추궁판 경유 경막의 신경차단술, 그리고 추광경 경유 경막의 신경차단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차단술, 저희가 흔히 꼬리뼈 차단술이라고 하는데요. 꼬리뼈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주사는 저희가 신경줄기는 이게 이 그림처럼 끝에 가면은 이 신경 뿌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 끝에는 이렇게 작은 틈이 있습니다. 이 주사는 말 그대로 이 꼬리뼈의 척추로 들어가는 이 작은 틈에 바늘을 꽂아 넣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보면은 이렇게 틈을 통해서 주사 바늘을 꽂고 약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에 약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MRI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에게 주사를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고, 척추가 한두 군데 안 좋은 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는 분들, 그리고 척추 수술을 해도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좋은 주사입니다. 다음은 추궁판 경유 경막의 신경차단술입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사진처럼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틈으로 주사를 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허리 정 가운데 주사바늘 이렇게 꽂아서 주사를 주는데요. 이 방법은 엑스레이 없이도 손의 감각으로 주사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외래 진료 도중에 줄 수 있는 주사입니다. 이 사진처럼 주로 경막 뒤쪽으로 약물이 퍼지게 됩니다. 단 이 방법은 이렇게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감각으로 주사를 주게 되면 이전에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감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신경을 둘러싼 경막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간공 경막의 신경 차단술입니다.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 방법입니다. 저도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은 특정 위치에 디스크와 같은 질병을 발견했을 때 그 위치에 집중적으로 약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줄기에서 나온 신경근이 척추와 척추체 사이에서 있는 추간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다리로 뻗어 나가는데요. 이 추간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주사바늘을 넣고 추간공 바로 안에 있는 신경근을 향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주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한 곳에서만 있을 때 주로 한 신경뿌리만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한 신경근에만 집중적으로 약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질환들이 주로 이 경막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에 말한 두 주사 방법은 이 경막 앞쪽으로 약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 그림처럼 이 경막 바로 옆으로 주사바늘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막 앞쪽까지 약물이 잘 스며 들어갈 수 있어 앞의 두 방법보다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엑스레이 보게 되면은 추간공으로 이렇게 바늘을 위치시키고 조영제를 넣어서 신경 뿌리를 따라서 약물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바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관절 신경차단술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뼈와 척추 사이에 있는 작은 관절인 후관절의 사진처럼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게 되면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을 후관절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주사를 주는 주사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처럼 관절 안쪽으로 직접 주사를 줄 수 있고 이 관절을 향하는 이 신경에 내측 분지 신경이라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에 향해서 목표로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궁금녀님, 저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30살까지 일을 하고 일을 못 해왔습니다. 디스크 분리증, 전방전이적 측만증으로 아직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신경차단술 맞으면 완치가 될까요? 이게 척추 질환이라는 것이 이게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게 완치가 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지 완치의 개념, 골절이나 같은 이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신경차단술이나 운동요법이나 이렇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가급적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신경차단술 맞으면 금방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MRI나 이런 걸 통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시다면은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에 가셔갖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로 이게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 증상은 이 신경근이 주변 구조물에 눌려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이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추간막 탈출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아까 질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이 그림처럼 디스크 그리고 척추체 그리고 뒤에 있는 후관절
것까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척추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모형을 띠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 모서리에 뼈가시가 자라게 됩니다. 디스크는 이 밖에는 이 섬유륜이라는 질긴 띠가 있고요. 안에는 수액이라는 젤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하게 되면은 디스크와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섬유륜이 찢어져서 손상이 가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게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는 디스크 탈출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나와서 이 뼈가시가 자라서 안에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안쪽까지 두꺼워질 경우에는 신경근을 누르게 되고, 이 안에 인대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라는 이 인대도 같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이 신경 뿌리와 줄기를 누르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 통증의 원인은 이 신경 줄기와 여기서 나오는 신경 뿌리 이 압박 및 염증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질환을 MRI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MRI는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환자분의 MRI인데요. MRI를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 테두리에 하얀 틈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디스크가 찢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주변에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허리 통증이, 그리고 심하면은 엉치 다리까지 통증이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MRI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은 덩어리가 튀어나와서 이 신경 뿌리를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척추체 뒷면을 따라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 사진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지거나 이 황색인대, 이 검은 게 황색인대인데 이 검은색인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리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살짝 불룩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 줄기와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MRI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게 보여지고요. 특징적으로 이 신경 줄기가 정상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협착증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진한 검은색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 뿌리와 신경 줄기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 주변에 주변 혈관도 피가 안 통하게 되고, 조여진 신경 뿌리에 염증이 생기면서 걸을 때 엉치가 빠질 듯이 아프면서 양 다리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이 추간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신경 뿌리가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던가 디스크가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구멍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MRI에서 보이는 이 검은색이 이 디스크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틈이 보이는 반면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정상 추간공은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그 검은색과 주변에 하얀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구멍에 검은색이 가득 차 보입니다. 추간공 경유 신경 차단술 경우에는 이 좁은 틈에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주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금연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평소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교육이나 견인치료나 두수치료 같은 물리치료, 그리고 코어 머슬이라 불리우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치료,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치료와 신경에 주사를 놓는 신경차단 및 시술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인 신경차단술은 척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근이 눌려서 압박받는 병수에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을 주사하는 줄기를 말합니다. 이 신경차단술은 1950년대부터 척추질환 환자에게 시행되었던 치료로서 요추 하지 방사통이 완화에 효과적으로 입증된 치료입니다.
요추하지 방석통이라는 것이 신경 뿌리가 주변 구조물에 눌리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통증에는 두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리면서 발생한 통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이 눌리면서 주변 부위에 염증 인자가 분비가 되어 신경이 부으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성 통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물리적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누르는 물체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신경 차단술로 두 번째 염증성 통증을 줄이며 2차적으로 신경 주변의 조직이 염증을 감소시켜 붓기가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압박하던 척추관 내부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경 주변 혈관이 덜 눌려서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국소 마취제, 그리고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는 유착 박리제입니다. 각각의 약물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 마취제는 말 그대로 신경섬유에 흐르는 신호를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라는 것이 뇌에 통증을 전달하는 신호인데요. 통증이 입력되면서 전달되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이 뇌에 전달되는 걸 막아서 잠시 통증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구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마취제가 흡수되면 다시 통증이 전달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전달해주는 길을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신경이 쉬게 만들어줌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신경 차단술이 뼈 주사라 불리게 되는 원인인데요. 이 스테로이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아주 강력한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신경과 신경 주변의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제거해서 신경근 및 신경 주변의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붓기가 빠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경 주머니를 압박하던 척추관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하게 눌렸던 신경근과 신경근 주변 혈관 구조물이 덜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제처럼 통증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작용을 인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한번 주사하면은 체내에 1-2주 정도 있으면서 흡수가 되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착 박리제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고 불리는 약제인데요. 척추 질환이 지속되면은 이 경막 바깥쪽으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흉터인 상처 조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척추 수술 후 91%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처 조직이라는 것이 아주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이 경막 바깥에 경막에 유착이 생기면 신경이 이 주변 조직과 늘어붙게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신경 주변의 공간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유착 박리제는 히알루론산과 이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세포 사이사이의 결합을 분해시켜 세포 간의 장벽, 즉 유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상처 조직이 연해지고 세포 조직에 붓기가 빠지면서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틈으로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가 스며들어서 신경 주변으로 퍼져나가 이 두 약물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이 통증을 더 줄어들고 효과 지속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논문을 보면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국소 마취제 그리고 유착 박리제 이 세 가지 약물을 다 쓴 환자 그룹에서 통증 감소가 가장 효과가 좋았고 기능 평가 점수에서도 8주에서 유착 박리제를 뺀 다른 두 그룹보다 훨씬 월등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 유착 박리제가 신경 주변에 유착된 것을 용해시켜서 통증 완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의 침투를 증가시켜서 통증 완화 효과 및 기간이 증가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 차단술.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면은 논문마다 통증 호전 정도의 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통증 감소가 처음보다 한 60에서 80 정도 감소하고 장애 정도 또한 6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약물 효과가 3개월 이내에서 가장 크고 3개월 이후가 지나가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질병 정도, 즉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심할수록 성공적인 치료가 될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경 차단술 중에서는 추간공 경유 경박의 신경 차단술이 다른 신경 차단술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 차단술의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맞을 때 환자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이 주사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논문을 보면은 신경 손상이나 마비, 그리고 혈관 손상, 피가 고이는 증상, 그리고 감염과 같이 위중한 합병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합병증은 전체 중 2.4%로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주사 시 통증이 증가되는 걸로 1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이 통증과 주사를 맞고 무딘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가 각각 1000명당 3명, 1000명당 1명꼴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현상과 초조함,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당 조절이 안 되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그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받았을 때 발생하는 쿠싱 증후군, 그리고 체중 증가, 골다공증, 뼈의 무혈성 괴사 같이 이 심각한 증상은 몇 번의 신경 차단술로는 발생하는 것이 드물고 이 발생 여부 또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신경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이 아니면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JJK님, 전방전이증과 협착증 환자인데 허리 통증보다 방성턱인데 오른쪽이 아팠다가 왼쪽이 아팠다 합니다. 신경 차단술로 치료가 될까요? 네,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척추체가 앞으로 이제 자세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특히 누웠다 앉아서 바로 일어날 때, 바로 걷기 직전이 척추체가 빠지면서 앞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치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면은 통증 완화 효과가 효과적이지만 전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추간공 협착증이 심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도 금방 통증이 재발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치료, 수술같이 나사 박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은님, 신경 주사를 맞을 때 엄청 아프고 힘들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형외과에 가면 거의 이 주사를 권하지만 글쎄 여러 번 맞아도 허리를 쓰고 있는 한 나아지질 않더군요. 네, 조경은님은 허리가 아주 안 좋으신 분 같습니다. 신경 주사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맞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많이 눌린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도 없지만 효과가 없고 이 주사가 자주 맞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맞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더 이상 신경 주사를 권해드리지 않고 다른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네. 최영란님, 안녕하세요. 허리가 협착이라 하는데 주사법이 안전한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제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테로이드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경구 치료처럼 이렇게 자주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신경주사 같이 몇 번 맞고 끝나는 이런 단기간에 있는 치료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경우는 척추 끝부분이 하얗게 변한 부분이 골절이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더라고 궁금합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골절에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환자분 MRI나 이런 엑스레이를 봐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신경차단술로 외래에서 증상 환자분을 이제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63세 여자 환자입니다. 여자분이 3, 4일 전에 왼쪽 엉치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린 증상으로 심해졌다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2, 3년 전부터 있었고요. 호전과 그 악화가 반복되었던 환자분입니다. 3, 4일 전에 1일부터 또 이번에 또 심해졌고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 오히려 걸을 때는 괜찮고 통증이 심할 때는 왼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원 당일 촬영한 MRI입니다. 신경근이 나오는 곳이 좁아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이 환자분의 그 정상적인 곳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그 구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신경이 좁아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아서 신경차단술을 하기로 했고 추간근 경막에 신경차단술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처럼 신경근이 나가는 곳에 바늘을 위치시키고 조영제를 쓰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신경을 따라서 여기가 협착증이 있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게 약물이 퍼져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이 검은색이 신경을 따라서 이 경막 앞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심했던 분들은 평소 아팠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부위가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곳이라 확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주 뒤에 환자분이 오셨고 지난주보다 증상이 한 20% 정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첫 2, 3일간은 완벽하게 좋아졌는데 주말에 다시 움직이니까 다시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 적식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밤에 잘 때도 아팠는데 지금은 밤에 잘 때는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증상이 덜 호전되고 신경의 염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일주일 만에 다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맞는 것처럼 주사를 놓을 때 환자분이 평소 아팠던 통증이 유발되었고 일주일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신경차단술을 하니 많이 좋아져서 증상이 처음보다 60%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고 하지만 좀 어떨 때는 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신경차단술은 더 이상 시행 안 하고 비침식적인 치료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견인치료를 꾸준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한 달간 지속하고 나서는 증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약을 안 먹어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엉치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오른쪽 엉치 통증이 있었고 걸으면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MRI를 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MRI상 옆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로로 본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온 디스크 조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은 추간판 탈중증, 즉 디스크로 진단을 내리고 이분도 우선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정확하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했고 이분도 주사를 줄 때 오른쪽 다리를 따라서 찌릿거리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분도 앞에 있는 환자분처럼 첫 주사는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20%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주사 맞고는 한 반 정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걸을 때 우측 다리가 불편하고 서 있으면 우측 엉치가 아파서 이전분보다는 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경차단술을 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이상으로 통증이 좋아졌고 주사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더 시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특수 물리치료인 페인 스크럼블이라는 이런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페인 스크럼블 치료는
조그만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뇌에 그 피부 신경을 통해서 아프지 않다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뇌가 정상적인 신경 체계를 회복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특수 물리치료법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다리의 아픈 부분을 따라서 전극을 붙이게 되고 전극을 따라서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 안 아프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일주일 뒤에 왔을 때는 신경 차단술을 더 하지 않아도 다리 저린 것이 80% 정도 호전되었다고 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페린 스크럼블의 치료에 대해도 효과가 좋아서 주기적으로 이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2달 뒤에는 90% 이상 좋아졌고 빨리 걷거나 뛸 때만 오른쪽 다리가 살짝 무겁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 시행했고 그 한 달 뒤에는 3달째 오셨을 때는 거의 이제 정상과 거의 비슷해졌고 빨리 걷거나 뛸 때만 좀 불편한 정도고 이제는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안 먹어도 됐다고 이렇게 환자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약을 먹기로 하고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신경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이 환자분은 신경차단술의 효과가 크게 없었던 환자분입니다.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한 달 전에 오랫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골프를 치고 나서 왼쪽 엉치랑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했던 분으로 그 후에도 왼쪽 다리가 저리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는 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일주 전에 신경주사를 한 차례 맞았지만 왼쪽 엉치 통증이 약간 좋아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의 6개월 전 그 시술할 때의 MRI입니다.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빛이 띈 그런 디스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뇌원 당일 찍은 MRI입니다. 이 흘러내린 부분이 여기서는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딱딱한 디스크 부분이 남아 있어 갖고 이 신경 뿌리를 누르는 것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이 추간판 탈출증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돼서 저도 한번 신경차단술을 시도해 봤습니다. 엑스레이상 신경을 따라서 약물이 잘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고요. 약물이 들어갈 때도 원래 아팠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 디스크가 이 통증 원인이라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환자분이 왔는데 여전히 증상이 비슷하고 신경 주사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증상이 지속됐고 이미 신경 주사를 맞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신경 주사에 크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맞지 말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환자분 수술은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디스크 절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절개도 작은 구멍 2개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술 통증도 직접 다 째고 하는 것보다 적고 재활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MRI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전에 튀어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 있고 디스크가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왼쪽 엉치 통증과 다리 증상도 그 다음날부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 정리입니다.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는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로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주사치료의 장기간 효과 지속은 힘들고 질병 정도가 심할수록 효과가 줄어들어 심한 척추 질환 환자에게 있어서는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중에서는 추광근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은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시암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효과가 점점 짧아지거나 통증이 6주 이상 길어진다면 척추 질환이 심한 것으로 수술적 치료를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봤습니다. 신경차단술을 맞을 때 너무 아프던데 이 아픈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보통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게 되면
좁아져 있거나 눌려 있는 부분에 주사 바늘이나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약물이 염증이 있어 부어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간 직후 특히 아프다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에 국소 마취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금방 신경이 마취돼서 금방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시술 당일에는 신경이 자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지난 뒤 약물이 흡수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대부분의 이런 자극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첫 주사에 가장 심하고 신경의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두 번째 주사부터는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절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침식적이지 않는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고 척추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대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 근력이 떨어지거나 대소변을 못 보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프다고 바로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닌 주사 치료와 같이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신경 차단술은 몇 번까지 맞을 수 있나요? 많이 맞으면 나쁘지 않나요? 뼈 주사라 위험하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입니다. 신경 차단술 횟수나 간격은 주사를 주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문을 보더라도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어떤 논문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딱 한 번만 하라는 논문도 있고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3번을 연속적으로 신경 차단술을 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논문은 첫 번째 신경 차단술에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주사를 주지 말라는 논문이 있고 한 번 주사 맞는 것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주사를 맞아야 통증 완화 효과가 크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보통 2번 정도 신경 차단술을 합니다. 만약 이 2번 다 맞아도 효과는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한 3차 주사까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한 후에 3에서 4개월 정도 휴식을 갖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통증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증상 호전이 없으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게 너무 적거나 앉거나 일어나는 등의 행동에 따라서 신경 눌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고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양을 반만 쓰거나 하는 등 환자분의 기저질환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횟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의사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간혹 가다가 신경 차단술 후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못 움직인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주사제에 들어있는 국소마취제에 의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취되면서 발생하는 근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소마취제의 효과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마비도 풀리니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넘어져서 오히려 다칠 경우가 있으니 마비 증상이 풀릴 때까지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끝났고요. 질문을 몇 가지 더 받겠습니다. 엄기영님, 4번, 5번 디스크 시술을 하고 나서 양쪽 다리가 아픈데 주사 치료도 될까요? 디스크 시술을 어떤 걸 했는지 제가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보통 디스크 시술이라는 게 신경 성형술에 있고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그 주사 치료처럼 약물을 뿌려갖고 염증을 붓기를 빼주는 치료고요. 수액 성형술은 그 고주파로 디스크를 지져갖고 디스크를 좀 이렇게 흡수시키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을 하고도 이렇게 양쪽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생각보다 디스크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 통증 완화가 뭐 2주에서 4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MRI와 환자분 증상을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뼈 부분이 아파 앉지를, 존 피닉스님, 꼬리뼈 부분이 아파 앉지를 못합니다. 신경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그 꼬리뼈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이 꼬리뼈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 주사라기보다는 이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펜피님, 4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2년 전 허리 디스크가 폐활됐는데 수술 안 하고 주사 치료 많이 맞고 약 먹고 걷기만 하다가 1년 지난 후 MRI를 다시 찍으니 거의 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편안해졌는데 밑에 쪽 엉덩이가 심하게 통증이 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장기간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주사 치료는 통증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졌다가 흡수가 된 분들은 일부 남아있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평소에는 뭐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지만 특정하게 무리할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일시적으로 세게 누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불나듯이 확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맞으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염증이 좀 가라앉고 나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약을 좀 먹으면은 평소처럼 이게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선님, 안녕하세요. 66세입니다. 허리 시술과 무릎 연골 파열로 시술했습니다. 6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힘들어서 매일 관절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전 한 번씩 매일 먹고 나면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허리 시술 후에도 이게 허리가 좀 뻐근하시고 매일 약을 먹어야 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말 허리가 협착증이나 이런 게 심해서 증상이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근처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행운님, MRI 찍고 디스크 팽윤과 경도의 추광 협착증입니다. 퇴행성 4번, 5번 디스크 간격만 좁아요. 앉을 때 허리 통증과 무릎 바로 밑 통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신경차단 주사를 한 달 전에 맞았는데 지금 별 차도가 없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아야 좋아질까요? 운동은 도움이 될까요? 이 통증이 너무 지금 불편하신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맞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 2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하시고요. 운동은 통증이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은 통증이 좀 완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운동하셔갖고 척추에 대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텔라님, 요추신경 차단술을 2번 맞았는데 2번째는 벼락 맞을 듯 통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몇 분간 일어나지 못했네요. 의사한테 맞는데도 맞을 때와 통증 정도가 왜 다를까요? 그리고 하지방석턱으로 맞은 건데 3주 후 병원에 갈 때까지 통증 없으면 안 가도 되나요? 이렇게 주사 맞을 때 아픈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이 주사 맞을 때 이 주사 바늘이 신경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신경을 건드리고 안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 바로 옆에서 전술 바늘이 들어갈 때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약물이 이제 들어가면서 신경을 맞추시기 때문에 통증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증상이 없는 것인 것 같은데 뭐 통증이 없으니 뭐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님, 안녕하세요. 저는 44년 전 다친 허리 때문에 엉치로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많이 굽었어요. 아마 골절 때문에 허리가 굽어진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이 특히 허리가 굽어진
자세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 운동 열심히 하셔갖고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니님, 페인 스크럼블러는 신경차순술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신경차순술이 효과가 적을 때 쓰는 건가요? 가격 얼마나 하나요? 이 페인 스크럼블이라는 게 특수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한테 권하진 않고요. 신경차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여하신 분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도 계속 절여하신 분들한테만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경훈님 감사합니다. 골절에도 신경주사가 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권유하였으나 1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고 물리치료도 여러 번 받았으나 효과를 못 봐 어찌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조경훈님은 실제로 척추뼈가 골절이 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척추뼈 골절은 결국에는 골절이 아물어야지 통증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주사가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고요. 골절에 있으신 분들은 이 골절에 대해서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 그 골절된 척추뼈 안에 의료용 시멘트를 넣어서 골절을 이제 굳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또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절인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게 해갖고요. 이거는 근처에 병원에 MRI나 이런 걸 검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QQ님, 프롤로 주사를 1년 동안 7번 정도 맞았습니다.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하다가 방사통이 계속 있어서 의사분이 이제는 주사 더 맞는 건 의미가 없고 풍선 확정술이나 고주파 시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MR을 한 번 더 찍었는데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프롤로 주사도 제한된 횟수가 있나요? 위의 시술 방법으로 디스크가 전부 치료될 수 있나요? 나이는 30대 초반이며 MRI 상으로는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방사통과 허리 통증이 있어 불편합니다. 신전 운동을 하지만 과진전이 했는지 척추뼈 쪽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선 관절염이 하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30대 초반이신 분인데요. 병원에서 관절염이라 하는데 어떤 관절염인지 광직성 척추염인지 아니면 실제로 후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건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젊으신데 계속 아프신 분들은 자가 면역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프롤로 주사는 이게 디스크 신경주사랑 좀 다른 주사입니다. 그 인대 부착 부위라고 하죠.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라서 이것도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는 그런 주사이긴 한데요. 디스크가 원인인 환자분한테는 프롤로 주사보다는 이 신경차순술이나 이런 시술 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큐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MRI를 봐야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크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추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침대가 좋은 침대 쓰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푹 파인 침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굽어진 채로 오랫동안 한 자세로 이게 주무시게 되면은 허리가 굽어진 자세가 디스크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그 똑바로 서 있는 자세처럼 이게 앞에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중립척추 자세라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가 이게 좋은 침대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딱딱한 침대도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앨리스 초이님, 43세 디스크 파열된 지 이제 13개월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좋아지다가 다시 아파져서 신경차순 3회 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아파져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뺀 주사 치료를 5회째인데 아직 좌골 신경통이 있습니다. MRI 찍은 지 6개월 전인데 다시 또 찍어볼까요? 이런 분들은 통증이 다시 심해진 분들은 MRI를 6개월 정도 됐으면 한번 다시 찍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안 좋았던 디스크가 또 터져갖고 더 심하게 디스크 흘러내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주사를 맞고 증상 호전이 없다면은 MRI 찍은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